마치 몸이 없는 무언가가 어떻게든 새로운 물리적 세계를 표시할 목적으로 화석화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 예술가는 이것을 유령의 화석이라 비유합니다. 여기 종이 위에 마블링으로 이루어진 그림이 보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예술가 커스틴 브레치는 이 마블링을 형성하기 위해 인력과 반발력 그리고 중력 등 우주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 즉 잉크, 종이, 물, 기온 그리고 예술가와 장인 및 무한한 수의 다른 변수들이 각각의 기질에 따라 서로 반응합니다. 이 여러 요소의 협업은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세계가 이어지면서 유기적 형태를 이룹니다. 이 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계공학의 법칙이나 예술가의 주관적인 선호만으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작은 세부 형태들이 스스로 조직되며 전체 형태가 구성됩니다. 결과물에서는 마치 소용돌이 치는 성운과 은하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브레치는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가입니다. 이 독일 함부르크 출신 예술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미술작가입니다. 그녀는 주로 여러 매체를 결합한 대형 크기의 추상 작품을 제작합니다. 또한 이 예술가는 많은 양의 작업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작품의 주요 특징은 기존 회화의 익숙한 표현 방법 그리고 고전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브레치의 대형 종이 그림은 거대한 액자가 아닌 유리판 표면 위에 자석으로 고정된 채 벽에 기대어 전시됩니다. 함부르크 미대 대학생 시절 브레치는 독일의 개념 미술가 로타 바움가르텐 교수의 제자였으며 그의 수업에서 회화 작업을 하는 학생은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동료 학생들은 주로 비디오나 사진 드로잉 또는 조각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다양한 미술 장르의 관점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작업에서 여러가지 표현 방식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브레치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뉴욕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된 이 독일 출신 예술가는 그녀의 고향과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행동과 존재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브레치는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브레치의 돈을 더 얻고자 그녀가 검은 아우라가 있다며 심령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브레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계속 또 다른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맞붙는 지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쟁이들과 대화에서 이 예술가가 얻은 작업의 모티브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회화와 퍼포먼스의 형태로 옮겨 이 상이한 표현 방식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브레치는 때에 따라 회화 작업이 이중 기능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즉 그림을 퍼포먼스를 위한 배경이나 공간 분리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예술가는 재료와 매체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그것들이 지닌 개념을 파악합니다. 브레치는 그녀의 재료 실험에 대해 언급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품이나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운용 능력의 한계점을 실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실험 대상의 표준 사용 영역을 벗어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협업 조직 디 인스티튜트와 작업하면서 투명한 포일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얇은 매체는 관찰자와 세상 사이의 필터와도 같았습니다. 브레치와 그의 협업 파트너 아델 로더는 그 투명한 포일 위에 그린 그림을 선베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또한 그녀가 언급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그림에 비추는 순간 갑자기 그림을 이루는 모든 붓터치와 손가락 지문 자국까지 그 투명한 재료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브레치는 이 취약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연한 절차를 밟듯 빛을 통해 드러나는 회화 매체를 찾는 것이 다음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글래스 페인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레치가 방문했던 유리 작업장에서 시그마 폴케가 722 민스터 대성당 창문을 제작 후 남긴 만호 조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행운이었습니다. 그 만호 조각들은 광물의 본질과 그 형성의 시간적 요소에 대한 브레치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레치는 다양한 장인 예술가들과의 모든 협업은 또한 빛, 열, 시간 및 중력과 같은 자연 조건과의 협력임을 인지하는 예술가입니다. 대리석은 겉보기에 알 수 없는 시간과 자연의 힘으로 그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를 얻으며 그것이 마주했던 역사를 독특한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이런 대리석을 모방하는 공예 기술인 스투코 마모는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만큼 역사가 오래된 공예 기술이며 재료로는 석고, 물감, 모래, 석회 등이 사용됩니다. 브레치는 이탈리아의 스투크 마모 장인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물과 분말의 단순한 성분 또한 대리석과 마찬가지로 물질성의 시간을 저장하며 고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스투크 마모의 생산 과정에는 연삭, 공기 구멍 채우기, 연마 및 왁싱의 반복적인 과정이 포함되며 자연석을 모방하는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지식과 함께 정확한 비율로 안료를 혼합하고 석고 재료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브레치는 연금술적 의식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술가는 그녀의 작업 파설 사이킥스를 제작하면서 몸과 시체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과물에서 유령과 비슷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브레치는 마치 몸이 없는 무언가가 어떻게든 새로운 물리적 세계를 표시할 목적으로 화석화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 예술가는 이것을 유령의 화석이라 비유합니다. 브레치는 또한 자신의 작업을 인체 내의 세포 재생산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체는 노화를 겪으면서 작은 오류를 지닌 세포를 생산하는 것처럼 그녀의 예술에서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변화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대리석 표면을 인위적으로 모방하는 공예 기술인 스투코 마모는 그녀의 작업을 변화시킨 가장 최근의 매체입니다. 이 또한 마일러 필름 위에 그린 오일 페인팅에서 시작하였지만 스테인드 글래스와 종이 마블링 그리고 모자이크의 변화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브레치가 스투코 마모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커스틴 브레치는 이 작업으로 구성한 인스털레이션을 그녀의 어머니 크리스타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인생과 어머니께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브레치에게 미친 깊은 영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가 커스틴 브레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아트니소스 콘텐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